안녕하세요. 오늘은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5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말하고 그중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 이것이 우리 몸으로 바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말타제, 락타제, 수크라제 같은 효소가 작용해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로 분해되어야 하고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펩티다제 같은 효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지방은 리파제, 에스테라제 같은 효소에 의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야 비로소 우리 몸으로 흡수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런 효소들이 잘 작용하도록 보조하는 보조효소라고 합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동물, 식물, 미생물의 세포에서 생성되며 각종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로 작용합니다. 즉, 체내의 각종 영양소를 촉매로 연결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는 약 5천여 종의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몸에 대해 100%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많은 효소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이러한 효소들은 색깔도 없고 투명하며 1억 분의 1mm의 작은 미세한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혈액 속에 흐르거나 각 장기의 세포 속에서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효소는 체내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기능에 관여하는데 효소의 작용이 없다면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근육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잘 먹더라도 효소가 없다면 영양실조나 각종 난치병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질병은 효소 부족으로 생길 수 있으며 효소를 낭비하는 생활 방식이 주 요인이라는 학설도 있어요. 이는 체내 효소가 충분하지 못하면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떨어져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효소 치료의 선구자 에드워드 호엘 박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엔자임, 효소의 결핍 또는 불균형이다. 암, 비만, 심장병을 비롯한 퇴행성 질환들 모두가 효소의 결핍 때문에 비롯된다. 효소는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다. 효소를 낭비하면 할수록 생명의 시간은 더 짧아진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효소는 생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양소 중의 영양소라고 불리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체에 있는 효소는 그 작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화효소이고 두 번째는 대사효소입니다.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효소로 타액이나 위액, 췌장액, 장액 안에 함유되어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효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효소입니다. 반면 대사효소는 섭취한 영양소를 사용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체내의 각종 움직임이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대사효소는 운동, 호흡, 노폐물 배출, 바이러스와의 싸움, 피부의 신진대사 등 인간의 생명활동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한 면역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면역기능이 약화되며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못해 신체는 질병에 취약해져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약초 같은 거 뜯어서 설탕물에 재워놓는 것을 효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효소가 아니고 식물 발효액이지요. 효소는 pH, 온도 등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되어 몸에 작용해야 하는데 설탕물에 재워놓으면 효소는 다 죽어버려요. 효소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영양소를 분해해 흡수되기 쉽게 하고 혈액 및 혈관 노폐물질을 분해해 땀, 소변 등으로 배출시키고 염증이 생기면 백혈구 작용을 도와주고
간 기능을 강화시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에 대한 해독 기능을 키워주고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소장, 대장 기능을 향상시켜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밥을 먹으면 나른하고 더부룩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같이 음식을 먹어도 혼자 두드러기가 나거나 설사, 가스가 차고 또 구취가 심하고 대변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안에 효소가 있을 경우 체내 효소를 사용하지 않아 절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효소가 없는 식품을 섭취할 경우 체내의 효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방부제, 색소, 착색제가 들어있는 음식, 밀가루 음식, 찬 음식, 화학조미료 등에는 효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부족할 경우 대사효소를 끌어다 씁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약 같은 만성질환에 쓰는 많은 약들은 대사효소가 과도하게 소비되고 소화효소가 만들어져야 할 재료들을 대사효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부족되기 쉬워요. 따라서 한쪽의 효소가 부족하면 다른 쪽의 효소를 대신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체내 효소가 감소해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몸은 빨리 지치고 노화가 이루어져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 해조류, 곡류 등을 섭취하고 우리 전통 발효 음식,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동치미, 물김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공,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고 48도, 55도 이상이면 파괴됩니다. 음식으로 보충하기 힘든 경우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면 엔자플렉스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소화효소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암 투병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효소인데요.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도 3,000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혈구들이 암세포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암세포들은 백혈구의 공격을 피하려고 위장전술을 써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데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특수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지요. 암세포도 백혈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시알로뮤신이라는 위장막을 쓰고 있는데 엔자플렉스는 시알로뮤신이라는 위장막을 분해시켜버려요. 그러면 바로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해주는 기능을 충실히 하게 되죠. 이렇게 엔자플렉스는 소화효소제로 사용할 때는 식후에 드시고 암 투병 중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축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 같은 위장질환으로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암 투병 시 엔자플렉스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